안녕하십니까, 임생입니다. 지금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피지컬 갤러리 구독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피겔 10만 구독자로서 피겔 보면서 한 번쯤은 저를 못 말이고 뭐 그런가 보네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피겔 입장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만 추려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피겔에 업로드되어 있던 이 심에 있는 좋은 컨텐츠들을 끄집어내서 자세히 리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벤치프레스 영상을 보시면서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인체 구조상 그립 너비가 좁으면 이 가슴 근육이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 이 대흉근은 이렇게 몸통의 중심부터 이 팔까지 붙어 있는 근육이거든. 자, 이 벤치프레스를 할 때 보면 이렇게 팔이 살짝 벌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팔이 뒤로 갈수록 이 대흉근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이 또 더 많은 힘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이때 그립 너비가 좁다면 이런 식으로 팔이 옆으로 벌어지는 대신 오히려 팔꿈치가 굽어지고 펴지는 정도가 더 많아지겠지. 그러면 손목과 팔꿈치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줘서 이 손목 부상과 팔꿈치 부상 확률이 크게 증가하게 될 거야. 자,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슴 근육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 근육은 이렇게 복장뼈와 쇄골에서 시작해서 팔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대흉근은 이러한 부착 특성으로 팔을 이렇게 앞으로 모을 때 최대로 수축을 하고 이와 반대 동작인 팔을 완전히 뒤로 보낼 때 최대로 신전을 합니다. 따라서 이 벤치프레스 시에 대흉근의 최대 가동 범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팔을 가능한 뒤로 빼주는 게 관건입니다. 이 동작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팔을 30도 정도 벌린 상태에서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팔을 너무 몸에 붙이면 광배근이 과하게 긴장돼서 팔을 뒤로 넘기기 어렵게 되고 팔을 너무 벌리게 되면 어깨 견봉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 충돌 증후군과 같은 상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대흉근의 최대 가동 범위 활용과 이 부상 예방을 위해서 팔을 한 30도 정도 바깥으로 벌려주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벤치할 때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넓게 그립을 잡아주는 게 좋아. 좋았어. 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너비의 대략 1.5배 정도가 가장 편하더라고. 그렇지. 오케이, 잠깐 스탑. 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어깨 너비 1.5배란 말이 약간 알맹몽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립 너비를 쉽게 잡는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일단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이 양 등에 붙어있는 날개뼈를 이렇게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벌어지죠? 이 상태에서 여기 쇠몽둥이를 하나 들고 있다 생각하고 쭉 구부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고 팔을 다시 원위치. 자, 이렇게 하면 날개뼈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고 가슴 근육이 최대로 이완하면서 벤치프레스 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스탠다드한 그립 너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탠다드한 그립 너비를 아셨으면 향후 이제 본인이 계속 운동하시면서 조금 좁혀보고 조금 넓혀보고 하는 식으로 해서 본인의 어깨 그리고 가슴 등이 무리가 가지 않는 가장 최적의 그립을 찾으셔서 운동하시면 가장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정말 간단하죠? 자, 매끈어서 죄송하고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셋업 시의 발과 아치 포인트는 한 번에 설명해 줄게. 우선 다리는 이렇게 바닥에 고정시켜서 이 땅을 견고히 밀어주고 이 허리부터 시작해서 이 등 전체를 아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지. 자, 이것도 가슴 근육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동작이야.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흉추, 즉 등을 잘 펴주는 거지. 만약 등이 쫙 펴져 있지 않고 이 굽어진 상태로 벤치프레스를 한다면 어떨까? 이 등이 굽은 채로 이 팔을 뒤로 이렇게 쭉 보내면 이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어깨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 거야. 왜냐하면 내 날개뼈가 이렇게 잘 움직이려면 이 벤치와 내 몸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벤치에 등이 붙어 있으면 이 날개뼈가 어떻게 돼? 이 방해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어깨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어깨에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잠깐 스탑하고 지금 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보태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저희가 그립 잡을 때 날개뼈 뒤로 이렇게 붙였듯이 이 느낌을 지금 한번 가져보면 엄청 단단하고 뭔가 조여지는 느낌이 딱 드실 겁니다. 이렇게 날개뼈가 충분히 빠져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어깨 안정성이 증가되고 안정성의 증가는 곧 부상률을 떨어뜨리고 더 많은 힘을 발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충분한 아치가 만들어져야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한 벤치프레스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아치를 막 너무 크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은 막 허리에 부담 오고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많이 지금 드실 텐데, 물론 데드나 스쿼트 할 때 아치를 크게 가져가면 이 전달력이라는 힘이 발생해서 허리 디스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벤치프레스 시 허리 아치는 중량에 의해 직접적으로 부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고, 오히려 척추가 움직이지 않도록 더욱 강력하게 고정해 줌으로써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척추도 가동 범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가동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테스트를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슴을 최대한 내민다 생각하고 이 등을 편 채로 이렇게 팔을 뒤로 보내면 이 어깨 부분이 아니라 이 가슴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고 조금 많이 움직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 자,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편다고 펴는데 이 실제로 허리만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자세 때 벤치에 발을 올려놓고 이 바벨을 당겨주면서 내 등상부를 벤치에 강력하게 박아놓고 이 날개뼈를 이렇게 모으고 시작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스탑, 요거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대부분이 벤치프레스 하실 때 아치 만든다고 이 아치만 신경 쓰지 가슴 이완을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아치를 만드는 이유가 가슴 근육을 신전시켜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아치를 만드실 때 반드시 날개뼈를 뒤로 모으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아치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아치는 큰데 날개뼈를 뒤로 모으지 못해 가슴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으면 가슴이 받아야 할 힘이 어깨로 분산되고 결국 어깨 부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벤치프레스 준비할 때 아치랑 가슴 이완 해놓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을 잘 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땅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거야. 그런데 이때 만약 다리가 공중에 들려진 상태나 혹은 벤치 위에 올라간 상태라면 이 골반이 이렇게 둥글게 말리게 되고 그 상태에서는 가슴을 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겠지. 대신 허리만 과하게 뒤로 젖혀지면서 이 허리에 스트레스만 주게 되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고 단단히 고정시켜 놓으면 이 등을 수월하게 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좁은 벤치에 이 등만 대고 있는 것보다 이 다리도 바닥에 놓은 상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집중하기도 훨씬 좋아질 거야. 레그 드라이브라는 테크닉도 사용할 수 있고 말이야.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기서 레그 드라이브라는 가장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나오는데, 이것은 프레스 시에 다리로 지면을 강력하게 밀어주어 하지에 발생된 지면 반력을 상지로 전달해 더 큰 힘을 발생시키는 스킬을 뜻합니다. 또한 레그 드라이브는 아치를 더 확장시켜 안정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하는데 팔을 사용하고 뛰는 것과 팔을 사용하지 않고 뛰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그 드라이브를 왜 꼭 쓰셔야 되는지 느낌이 오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또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벨을 내리는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사실 처음 이야기한 그립 너비를 어느 정도 맞춰줬다면 이 내리는 위치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될 거야. 이 내리는 지점 같은 경우에는 신체 구조나 이 셋업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스탠다드한 지점은 이 명치에서 유두 사이 정도의 지점이야. 이 명치에서 유두 사이의 지점. 만약 이보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가슴 근육에 제대로 힘을 주기 어렵게 되고 너무 높이 올리게 되면 이 어깨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고 이 어깨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지. 그리고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릴 때는 잘 하다가 이 팔을 뻗은 상태에서 이 바벨이 이렇게 명치 높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쭉 수직으로 미는 거지. 이렇게 되면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게 돼서 이 손목 부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될 거야. 내릴 때는 명치, 올렸을 때는 어깨 높이에 이 수직선상에 위치하게 해주는 거야. 약간 대각선 아래쪽으로 내려줬다가 이 대각선 위쪽으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오, 역시 가피게. 자, 이렇게 내려갈 때 팔이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고 올라갈 때 대각선 위로 올라와야 되는 이 이유는 우리 몸의 이 축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축 방향이 계속 바뀌면 그 방향에 맞춰 근육의 내적 모멘텀, 즉 이 근육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변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변하는 축에 맞게 가슴 근육의 최대 근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이 대각선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축이 고정되어 있는 스미스 머신에서 하는 운동 시에 프리웨이트보다 중량이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셨을 텐데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난장판으로 리뷰를 해봤는데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음 채널의 임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